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의대 정원이 2024년도로 회기가 되어지면서 모집 요강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5월 중순 정도 되어지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는 좀 늦은 기운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8개의 의대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적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선발 인원이 135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학교가 110명을 선발합니다. 고려대학교가 106명을 선발하고요. 가톨릭대학교가 93명, 중앙대학교 86명, 이화여대가 보시는 것처럼 7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개 대학에서 선발하게 되고 또 의대 정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지점은 결국은 서울권의 주요 대학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반드시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7학년도 시행계획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2026학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종전에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 18명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했는데 2026학년도, 2027학년도가 되면서 미래인재 전형을 2개의 전형으로 분리합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서류형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으로 바꾸게 되어지죠. 서류형에서 8명, 면접형에서 8명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전형에서 선발하다가 이걸 전형으로 이원화시키게 되어지면 이런 입시의 변화들이 결국은 2026학년도의 원서 지원 또는 입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서류형의 원서를 쓰는 것이 적합할지 아니면 면접형의 원서를 쓰는 것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원서를 지원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2026학년서부터 신설이 되어지는데 모집 인원이 5명이죠.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이화여대는 보시는 것처럼 정시 나군인데 자연계에서 45명, 인문계에서 8명으로 뽑기 때문에 사실상 이화여대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74명의 인원 중에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정시 비중이 매우 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전형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종전에 있었던 전형인데 보시는 것처럼 13명을 선발하다가 2025년도에 18명이었다가 2026년도에는 8명을 선발하게 되어질 텐데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는 서류평가에서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선발하는데 결국은 2가지 요소로 선발하는 거죠. 서류,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와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꽤나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의 등급합이 5에 과탐이 1과목이죠. 물론 과탐 1과목을 반영하는 거, 과탐이 2과목 평균이거나 2과목을 반영하면서 절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1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은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보다는 유리하지만 그래도 4개 영역 등급합이 5라는 수능 최저는 이화여대의 전체적인 의대 수준을 고려하게 되면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꽤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은 사실상 수능 최저 충족과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신설이 되어지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형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럼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뭐로 선발한다는 얘기냐 하면 1단계 서류평가와 그 다음에 면접으로 선발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면접의 영향력이 아주 높을 수는 없죠. 30%라는 면접이긴 하지만 이 면접 자체가 대부분 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다 보니까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 종전에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단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다가 이화여대 미래인재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분리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위 명문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면접형은 서류평가의 비중이 높아요. 결국은 서류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상위 명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화여대 서류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100%라 하더라도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체제 충족과 서류형에서 학생부 내신 성적이 일정 정도의 점수라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재수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서류형은 재수생, 그 다음에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면접형은 자사고 학생들이나 상위 명문고 학생들로서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논술 100% 전형인데 수학, 수학원,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를 포함한 고등학교 전 과정이 포함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4개 영역 등급합이 5예요. 결국은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논술은 다소 부족하지만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신설 전형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고, 하지만 모집 인원이 다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성적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합격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자,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에서는 3가지 요소를 서류평가합니다. 3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이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업 능력을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고 한다면 학교 활동을 통한 지원자의 역량 개발 및 자기개발 노력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 가능성은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3가지 요소를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커다란 의미가 없죠. 대학들마다 서류평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커다란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요. 자, 입시의 결과를 보시면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점에 장점이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2025년도에 18명 모집에 295명이 지원했죠. 전년도보다는 지원 인원이 계속 줄고 있죠. 2023년도에는 13명 모집에 439명으로 33.77, 2024년도에는 13명 모집에 338명이 지원해서 20.8, 그 다음에 2025년도는 18명 모집에 295명으로 16.35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지원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도록 유도해야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써야만 그만큼 대학의 위상도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우수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원자가 계속 주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뭐 때문에 줄고 있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성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1.10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70% 성적이 1.13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한 과목의 높은 수능 최저에, 거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신 성적도 1.1에 높은 내신을 주니까 내신 성적 높지, 수능 최저 높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원서전을 이끌어드릴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꺼리는 2가지 요소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 입결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너무 높다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분리시키면서 면접형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어디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면접형에 몰릴 가능성이 높죠. 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렇죠? 면접형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의예과와 약학과를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보실 부분들은 2023년도에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50%가 1.12, 70%가 1.18이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점대 초반에서도 실제 합격생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자사고나 과학과 학생들의 합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2024년도가 되어지면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대부분 다 1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상위 명문고 학생들이 이화여대 입결을 보고 원서 지원을 꺼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 일반고 학생들도 내신 성적 이 정도 돼야 되고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26학년도에 이화여자 대학교가 미래인재 전형을 서류와 면접형으로 분리시킨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화여대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와 약학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동일 대학 내에 의학 계열이 여러 개 선발하는 경우에서는 의대보다는 약대로 원서를 썼을 때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의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1, 1.2 구간 내에 대부분 몰려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약대 같은 경우는 1점대, 2점대, 3점대까지도 나오죠. 3점대 초반, 다시 말하면 1점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3점대 초반까지라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이거나 자사고 학생들의 실제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의예과에 비해서는 약학과가 내신 폭이 넓어요.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자 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고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어지면 대학별로 순차적으로 좀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화여대는 올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분리가 되어졌다. 그럼 학생들은 어디에 몰릴까?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는 면접형에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이화여대 서류형에 원서를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2025 6학년도 수시 컨설팅을 100명에 한정해서 수시 컨설팅 예약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정도에 수시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